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8일 오후 5시 41분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어떤 통일을 원하는 장관인지 크나큰 의문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평화적 자유통일을 원하는 장관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평소 주장, 과거 행적을 들여다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통일이냐? 적화 통일을 원하는 장관이냐? 아니면은 적화 통일로 가는 길이 될 것이 분명한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정체불명의 평화적 통일이냐? 이 통일부 장관이 지향하는 통일의 목표가, 통일의 그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또 한편 이인영 장관처럼 이 현 업무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무식한 장관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념이 가지고 있는 불투명성과는 별도로 현상 파악이 이렇게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직 백신을 확보하기 전에 북한에 좀 줘야 되겠다. 북한에 준다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에게 준다는 뜻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에 주는 금품의 거의 대부분은 북한 노동당 정권끼리 나눠 먹어버립니다. 나머지 부스러기 정도를 북한 주민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주면은 북한에서 누가 먼저 맞습니까? 김정은이가 먼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가 백신 확보하기 전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최근에는 또 참 억장이 무너지는 발언을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이 노예 근성을 가진 통일부 장관을 갖는다는 것은 노예 근성을 가진 국방장관을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국가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관이 있다면은 법무장관, 통일장관, 국방장관입니다. 법무장관에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레닌주의자, 사회주의자, 조국을 안친 문재인 정권, 통일부 장관에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극좌 운동권 출신을 안친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나는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는 김일성 손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의 이념적 정체성은 뭐냐? 김일성주의 정권이냐? 김일성주의 정권이냐? 하는 거대한 의혹과 의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념 대결로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하고 이념 대결로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야 할 입장에서 이념 대결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의문도 없이 낱낱이 공개하고 낱낱이 투명하게 밝힐 국민된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인영 장관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이 파이낸셜 타임즈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나오는 아주 고리 있는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한 자리에서 이인영 씨가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면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면으로. 요지는 미국 탓이 아니다. 유엔 탓도 아니다. 북한 주민이 제재로 삶이 어려워졌다면 그것은 김정은이한테 물어봐라. 김정은이한테 따져야 될 거를 왜 엉뚱한데 문제 제기를 하느냐. 우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하고 싶다. 근데 북한이 안 받아준다. 그럼 무슨 수를 써서
직접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요지의 반박을 했습니다. 정면 반박이죠. 그냥 뺨을 때린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말을 조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통쾌합니다. 자국의 통일부 장관이 미국 국무부로부터 뺨을 얻어맞아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통쾌한다는 걸 내가 느낄 정도 같으면은 이인영 장관이 모시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아니고 김정은이 아니냐, 당연히 의심해야 되죠. 국무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 지원을 방해하는 것은 북한의 정책이다. 미국은 북한 취약 계층을 돕는데 앞장서 왔다.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승인해도 북한이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VOA가 보도한 걸 제가 요약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대변인실 관계자가 VOA와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은 국제항공과 운송에 대한 국경 폐쇄를 비롯해 극도로 엄격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런 엄중한 조치들은 1728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신속히 승인받은 뒤 도움이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려는 인도주의 기관과 유엔기구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크게 막고 있다. 인도적 지원을 막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김정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인영 장관은 누구한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 북한 정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에도 한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세계식량기구를 통해서 지원하기로 한 쌀 5만 톤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 지원을 검토하던 한국 정부는 북한이 협의를 거부하자 국제기구를 통해 우회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걸 거부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통일부 장관이 이건 자기 일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지금 북한 주민들의 삶을 막고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김정은에게 대놓고 불평을 해야죠. 누구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까? 이런 노예 근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한국 국적자가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더구나 그런 자가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이인영 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라며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은 된 것 같다. 아니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김정은에게 당장이라도 우리 인도적 지원 빨리 받으라라고 김정은을 비판하지 않고, 이 장관은 또 대북 제재 장기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태풍 피해, 수해 등을 언급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주의적인 위기, 그 가능성들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지적한 것은 전부 다 김정은이 책임 아닙니까? 김정은 책임. 그런데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인영 씨. 탈북자는 우리 주민 아닙니까? 납북자는 우리 한국인 아닙니까? 그러고 해수부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북한 신음하는 북한 주민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라든지 사살된 데 대해서라든지 한마디 이야기도 하지 않고 김정은에 해야 할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인영 이 사람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사정없이 비판합니다. 이인영 씨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인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십 년 동안 옹호해왔다. 이인영 당신은, 이 이야기는 이거죠. 이인영 당신은 김정은과 노동당 정권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우리는 북한 주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즉 1718위원회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면서도 1718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빨리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미국이 앞장서서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당신보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훨씬 더 열심히 했다.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 이제 인도적 지원을 한 다음이 문제입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받지도 않지만은 한국이 주는 것은 더구나 직접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노이 회담 이후에 문재인 정권을 보려고도 안 합니다. 이인영 장관을 장관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더 아주 한심하고 비참한 것은, 굴욕적인 것은 이인영이가 이렇게 김정은에게 굴종적으로다가도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장관 취급은커녕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도 매달린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장관입니다. 장관이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울분이 치솟는다 이거죠. 그러면 국회에서 이인영 장관을 탄핵을 하든지, 이게 바로 탄핵감이죠. 아니면 이인영 장관을 해임하는 무슨 운동이라도 일어나야 될 텐데, 그것은 좌우를 떠나서 한국인이라면은 그런 움직임조차 없으니까 이런 미 국무부의 반응을 통해서 그나마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 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니까 미국에 있는 이 북한 인권 단체가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의 표적이 어디냐면, 첫째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탈북자 탄압하고 북한 주민, 이게 북한 주민들 실질적으로 돕는 거죠. 바로 대북 전단 보내고 하는 것을 범죄시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청문회 등을 열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따지겠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돕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 들여다보면은 결국 북한 노동당 정권을 지원한다. 주민들에게 직접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여기에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즉 뭐냐? 분배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여기 이 북한 노동당 39호실 간부를 지낸 리정호라는 사람이 여기 한국으로 탈출했다고, 이게 이 사람이 미국으로 다시 가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생한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으로 들어온 식량을 빼돌리는 현장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모니터링하는 국제감시단이 있으면 지원받은 식량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그 감시단이 떠나면은 군대 차량을 동원해 다시 실어가는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그때 주민들은 식량을 주었다가 빼앗고 다시 뺏어간다고 뒤에서 욕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또 한 번은 원산항에서 군대 차량 수십 대가 군용 번호판을 지우고 일반 사회 차량인 것처럼 위장해 배에서 내리는 인도주의 지원 식량을 바로 군대로 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왜 군대 차들이 번호판을 지우는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국제사회가 북한 군대에는 식량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성, 어린이, 수감자 등 인도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북한 인권 정진과 결부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지원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북한
사람들의 인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가 들어가야 북한 사람들의 인간적 삶이 형성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도록 하는 게 대북전단 아닙니까? 그것 막는데 앞장선 이인영이라는 이자가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렵게 된 책임은 북한 노동당 정권에 있지 않고 미국 등 외부 세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전해드릴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바로 이인영의 이런 발언 하나가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정체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니까,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은 혼자만 알지 말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 정권을 무슨 개념으로 정리할 거냐, 이 정권을 뭐라고 부를 거냐,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괴뢰 정권이라고 부를 거냐, 아니면 종북 정권이라고 부를 거냐, 반역 정권이라고 부를 거냐, 진보 정권이라고 부를 거냐, 극좌 정권이라고 부를 거냐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해답은 투표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투표가 이념 전쟁의 결승전입니다. 감사합니다.